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지연금의 장점만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맞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농지연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농지를 보유해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든 어찌되었건 농사 경력이 무조건 5년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농업인이라는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경매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농지를 보유했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물적 요소는 일단 다 충족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인적 요소인 농사경력 5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까지 농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그냥 비슷하게 일단은 그냥 흉내 낸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경작사실 확인서라는 것도 필요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일단은 해야 하는 거죠. 이 등록을 위해서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농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농사 경력 5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연달아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농사 경력을 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농사 경력 5년을 가진 농업인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당장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사 경력 5년을 모두 다 채웠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보통 2년을 농지로 유지한 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입한 후에 농사 경력을 채우고 농지연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익을 얻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길게 보고 미리 농지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꼭 농지연금으로 쓰기 힘들다면 일반 매매로도 팔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세워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연금액 계산법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방법과 감정평가로 인한 계산법이 있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더 클 것 같지만 제 경험칙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따라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농지의 매입 금액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많이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수령 시점에서 처음 투입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 되게끔 만드는 것의 지름길이죠. 그냥 농지니까 농사짓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농지를 공시지가 대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면 농지연금으로는 오히려 손실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구입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농지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지니까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농지은행에 던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 핵심이 되는 거예요. 농사에 관한 지식도 없고 농지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혜택이 좋고 수익이 크다고 해서 그냥 달려들면 그냥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다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농지연금은 당장의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크게 얻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농지연금의 최대 단점은요,
단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단점 중에서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다 똑같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으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해서, 우선 농지연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지 위에 농작물 외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농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콘크리트가 깔려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지, 내가 저 땅인데 내가 경작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고시되어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당연히 농지연금에서 배제되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과연 농지연금에서 제외시키는 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 이후로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취득한 것은 농지연금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부칙조항을 좀 다시 보시면 됩니다. 경매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경매 농지나 공매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억측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요. 농지연금 제외 농지 중에서도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맹지다, 맹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맹지라고 딱 설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맹지는 농지연금으로도 활용이 안 되고 일반 매매는 더더욱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맹점이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그 도로가 건축용 도로일 필요는 없고요. 현황 도로, 말 그대로 그냥 농로이면 된다라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맹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억측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을 활용하실 때는 농지연금에 따른 투자 상품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농민의 농지연금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농지연금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뺏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걸 가지고 농지연금이 잘 됐다, 농지연금을 다른 사람 걸 뺏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농지연금을 뺏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농지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더더욱 아닐 거니까요.